가치 산정의 첫 번째 단계는 비교 분석법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최근에 거래된 유사한 토지나 공장의 가격을 비교하여 현재 매물의 가치를 추정합니다. 비교 분석 방법이 현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비 토지공장 실전중개 안성준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토지공장 중개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꼭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원하는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물 확보입니다. 토지나 공장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매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물 조사와 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매물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물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매물의 상태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물 분석 및 가치 산정입니다. 확보한 매물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비교 분석법, 수익 분석법, 원가 접근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물의 위치, 면적, 용도, 주변 환경,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가치 산정은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손님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손님 요구사항 파악 및 매물 제안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손님과의 상담을 통해 그들의 요구사항과 니즈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맞춤형 매물 리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손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매물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손님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계약 협상입니다. 매물과 손님이 결정되면 계약 협상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약 조건 협의, 가격 조정, 계약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매물의 상태, 거래 조건, 인수인계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허가 및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공장이나 개발이 필요한 토지의 경우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허가 신청, 관련 법규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규제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거래 완료 및 인수인계입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인허가가 완료되면 거래를 완료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매매대금 결제, 소유권 이전, 최종 인수인계 등이 포함됩니다. 거래 후에도 손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토지와 공장 가치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치 산정의 첫 번째 단계는 비교 분석법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최근에 거래된 유사한 토지나 공장의 가격을 비교하여 현재 매물의 가치를 추정합니다. 비교 분석 방법이 현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중개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때는 면적, 위치, 용도,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 분석법입니다. 특히 공장의 경우 향후 발생할 수익을 기반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공장의 생산성, 예상 매출, 운영 비용 등을 분석하여 공장의 현재 가치를 추정합니다. 이 방법은 장기적인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가 접근법입니다. 토지나 공장을 개발하는 데 드는 총 원가를 계산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토지 개발 비용, 건축 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원가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 토지와 공장 가치 산정 후에는 손님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타겟 마케팅입니다. 손님의 요구와 관심사를 분석하여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찾는 손님과
주거용 토지를 찾는 손님은 서로 다른 정보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세분화된 손님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와 홍보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매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매물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손님을 통한 새로운 손님 추천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토지공장 거래를 통해 신뢰가 쌓인 손님에게 추천을 부탁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손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신뢰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손님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손님이 중개사를 신뢰하고 장기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님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용도, 예를 들어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농업용 등 토지의 용도와 그에 따른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손님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그들의 요구사항과 선호도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과 지역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용도와 규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토지로 개발 가능한 지역인지 주거용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체나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현지 중개업체와 협력하면 손님의 요구에 맞는 토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해 매물 정보를 얻거나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잠재적인 매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접근성, 인프라, 주변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손님의 요구와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으로 제공된 정보와 실제 정보를 비교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요건과 인허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위해 관련 법규나 인허가 조건 등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님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원하는 조건에 맞는 토지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손님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질문들을 추려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혹시나 토지공장 중개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오비 중개 실전 과정에서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